한때 TV에 나온 공부 아주 잘했던 사람들의 결국의 직업은 의사나 변호사이더라. 그렇게 창의성을 요하는 직업은 아니죠. 편하게 돈 벌며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전 국민과 학생들에게 노출해서 얻는 사회적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자신의 직업이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지만 사회 공동체의 가치는 개인의 이득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도움을 주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을 더 비춰주고 학생들에게 교감이 될 수 있는 동기유발도 주고 그런 것이 대중매체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싶어요. 시험 잘 보는 사람? 뭐 개인의 영광이라 합시다. 세상에 그런데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창의적인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건 시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측정할 수 있는 가치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마 매체에서는 어떤 자극을 주기에 충분히 시험이라는 그 어떠한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비춰주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자극은 그냥 자극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 개인의 영광은 사회적 영광이 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변호사는 많고요. 의사도 많아요. 그게 하나 더 플러스 1 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기계의 발명이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줘서 이제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기여하고 대우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줬죠. 이게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기계의 발명이. 자, 영어 능력의 차이가 경제적 차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가 강력한 이유는 누구는 원어민과 1대1 과외를 할 수 있고 누구는 혼자서 단어만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차이를 벌어지게 만든 것은 오로지 학교에 창의성 없는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영어 교육이 문제예요. 일방적이라는 게 뭐냐? 영어 선생님은 혼자서 문법 설명해요. 학생들은 듣고 무슨 말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따라가거나 그리고 숙제를 내죠. 단어장 숙제 내고 암기했는지 점검하고 끝이에요. 이게 영어 교육인가?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와 다를 바 없죠. 자, 학교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면 혼자서도 충분히 독해 같은 거나 리스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는 곳이 어디죠? 학교예요. 그러기에 학교에서 충분히 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독해나 리스닝은 혼자 할 수 있어요. 대상이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교는 자극을 주는 곳이지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극을 주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걸 왜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영어는 교실에서 가르칠 수 없다. 이 말은 학생들에게 즐거운 자극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독해나 리스닝은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배워야 하고요. 하지만 스피킹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이게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창의적이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누구는 그럴 거예요. 그래, 영어에서 독해는 중요한 거야 라고. 누구는 리스닝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할 거고 누구는 또 스피킹이 중요한 거라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다 중요하죠. 창의적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서로 토론하고 반대적인 것들도 한번 배려해보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오로지 독해, 오로지 수능이죠. 학교에서 이루어진 게. 그게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는 오로지 회화예요. 근데 웃기는 건 회화를 하는데 독해도 안 하고 리스닝도 안 해요. 리스닝을 해봐야 미드에 나오는 어떤 짧은 문장에 암기하고 그 반복하고 암기하고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폭넓은 교육이 되지 않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0개의 어떤 문장 이런 것만 암기하고 있으니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때그때 약간 쓸 수 있는 정도? 이것도 문제 있다는 건 아니에요. 독해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말은 독해가 문제 있다가 아니라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갑시다. 크리에이티브 팀, 창조적인 팀은 어떤 걸까요? 이게 패러독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패러독스컬 캐릭터리스틱, 역설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It shows tendencies, thought, and action. 창조적인 팀은 어떤 경향이 있어요?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는데 They are assumed, we are assumed to be mutually.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 이스크리스프 배타적이며 contradictory 모순적이라고 생각되는 행동과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순되는 게 뭘까요? To do this best work, 최고의 일을 하기 위해선 a team은 need deep knowledge, 깊은 이해를 subject, 그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죠. relevant to the problem, 문제에 대해 관련된 주제. It trying to solve,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해 관련된 주제를. 그리고 mastery of process involve, 관련된 어떤 과정에 대한 그런 마스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 team은 need fresh perspective, 새로운 관점도 필요합니다. They are unencumbered. encumber란 말은 뭔가에 지장을 주는 거예요. unencumbered, 그러니까 지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채무가 없어요. prevailing wisdom, 만연해 있는 그러한 지혜, established way, 그리고 고착된 어떤 이미 기존의 어떤 방식들, of doing things, 그런 것들 하는 그런 것에 채무가 없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방해를 받지 않는. often called beginner minds, 그것이 바로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newcomer's perspective, 새로운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고요. 초심자의 관점. People who are curious, 호기심이 있고 심지어 playful, 장난스럽고 willing to ask anything, 어떤 것도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no matter how naive, 아무리 그 question, 질문이 seem, 약간 너무 순박한 거 아니야? 너무 천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because they don't know,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what they don't know, 그들이 모르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 다시 가볼까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호기심이 있고 심지어는 장난스러울 수도 있고 또 기꺼이 어떤 거라도 물어봐요. 아무리 그것이 그 질문이 약간 너무 순박해 보일지라도 모르니까, 그렇죠?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newcomer's perspective라는 거죠. 따라서 bring together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모순되는 그런 특징을 함께하는 것이 accelerate process new idea, 새로운 생각의 과정을 촉진하고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계속 검증 작업이 들어가죠. 그럼 영어학습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어떻게 습득됩니까?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C라고 얘기하고 막 다양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인 줄기는 있거든요. 이 줄기의 기본은 뭡니까? 언어는 어떤 뭐랄까 자연에 의해서 타고난 능력이다. 여기까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개월만 돼도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10개월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10개월만 돼도 이 일본 아이는 L 발음과 R 발음을 구별을 못하기 시작해요. 반면에 거꾸로 말하면 미국 아이들은 이 발음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10개월만 돼도 태어난 지. 이게 뭐죠? 타고난 능력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학습과 관점에서 보면은, 인지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단어 암기가 발음을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암기해서 배우잖아요. 그 과정, 소리로 들어서 구별하는 건 또 다른 과정인데 이거는 거의 서브컨셔스라고 하죠. 무의식의 개념 또는 잠재의식의 개념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언어 습득을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은 암기가 맞고 습득의 관점에서 보면은 암기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습득의 관점에서 봐야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R발음과 L 발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학습을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구별하는지는 과학적 설명이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10개월이면 구별되는 건 확실해요.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어떤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학습법을 만들고 그에 맞춰서 한다면 창의적인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영어 교실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선생님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런 것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 키워서 뭐합니까? 어차피 의사가 변호사 되고 끝날 건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 의사도 필요하지만 청소부도 필요해요. 우리 밥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건물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더 필요한 사람이 뭐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교육이 바로 영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암기는 창의성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암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영어의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